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코스피를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저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었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났었던 코스닥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에 테슬라가 4% 넘게 올라왔고 2차전지 중심의, 즉 낙폭 과대주 중심의 반격이 오늘 코스닥 시장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된 내용들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테마, 화두가 제기가 되었었죠. 저 PBR, 저 평가. 사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답보가 되어 있는 저 PBR주 이런 부분이 시장의 중요한 흐름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정부 정책적인 기대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저 PBR주가 새롭게 시장에서 주요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실적의 드라마틱한 반전 이런 부분을 노리기보다는 일본과 빗대어가지고 시장에서는 2월 중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 즉 같은 업종 섹터별로 관련되어 있는 평균 뭐 이런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확인을 하고 미달이 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장부가에 못 미치는 한 배 미만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 하면서 정부에서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 가능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저 PBR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데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죠. 이유와 상관없이 한 배 이상으로 올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가를 그렇게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지표인데 그리고 관련된 ETF를 또 도입을 한다. 즉 패시브 수급 이런 부분이 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기대감 자체가 있었죠. 그러면서 저 PBR 테마가 부각이 되었고 이게 뭐 일본처럼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그렇죠. 일본은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 나올 정도로 오랜 기간 저평가 되어 왔다가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상승 흐름 또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저 PBR주 올라왔던 반면 어제 보시면 코스닥 기술주, 성장주, 고 PBR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또 2차전지, 낙폭 과대주와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이마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롯데쇼핑이나 현대홈쇼핑 그리고 우리가 뭐 지주사, 금융주 뭐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일부 이런 VR 관련된 그리고 엔캠 같은 2차전지 안에서도 수급이 집중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어제 보시면 대다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HLB 그룹주는 올라왔지만 HLB는 좀 빠졌었고 나머지 그동안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초전도체, 흑연, 그래핀 관련주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나 또 샘 올트만 방안에 따른 모멘텀 소멸로 AI 소프트웨어였죠. 전반 차익실험 나왔었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금요일날 샘 올트만 방한하니까 월, 화, 수까지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잘 파는 거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었죠. 미리. 그리고 금요일날 포바이포가 하한가까지 갈 정도로 시장에서는 세로인 크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그래요. 최근에 빠른 순환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저 PBR주 이 부분이 얼마만큼 갈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테슬라 상승과 함께 오늘 낙폭 과대 2차 전지주가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HLB 바이오 안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고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차라리 HLB 쪽을 하자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올라오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 4%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루시드도 27%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시장은 주도 섹터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 PM, 또 에코프로 뭐 이러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주도 섹터로서 위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은 그래도 저 PBR 관련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2차전지를 매매하려면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그나마 낫습니다. 꼭 매매를 한다면.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그리고 중장기 아예 가치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길게 홀딩하는 거 아니면 사실은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물타면서 시간과 싸움하는 것 자체는 현 시점에서는 약간은 시장은 주요 트렌드하고는 비껴나갈 수 있거든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게 작년까지 2차전지였다면 작년 여름 이후부터는 AI 트렌드를 타고 하드웨어 갔다가 올초 소프트웨어 갔다가 올초만 방한 이후에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오늘은 동시에 빠지면서 저 PBR주가 뜨고 2차전지가 올라오고 딱 이런 혼란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내 중심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LG 엔솔이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2차전지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요 기아, 현대차 오늘은 빠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기아가 지금 훨씬 더 강해요. 지금 기아 현대차 시총 지금 역전 당했겠네요. 기아가 40주 5천원, 40주 2천원, 아직까지 역전 당하지 않았네요. 근데 시총 차이가 지금 3천억에 불과하고요. 현대차, 기아 최근에 기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쪽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간다고 공시를 했었고요. 3월 20일 기준이죠. 그런데 현대차는 똑같이 배당을 했지만 4%대였고 4% 중반이었죠. 그리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기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도 트레이딩은 계속 가능해요. 나머지 2차전지 중심으로는 앞에서 체크해드렸고, HLB 중심으로 바이오, LS 머티리얼즈, 이것도 저 PBR 관련주인가요? 저 PBR 쪽, 사실 PBR이 시장에서 주도 트렌드에서는 많이 멀어졌었기 때문에 PBR 중심으로 주식 투자해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었거든요. 이건 리포트 봐야겠네요. BPS가 지금 현재 2,100원, 3만원. 그러면 저 PBR 주라 볼 수는 없겠죠. 은행, 보험 이쪽은 아예 진짜 뭐 한 2, 3개월 이상 가져가실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계에서. 왜 더블 배당 얘기를 하고 있죠. 기존에는 12월 31일자 기준, 그리고 3월 말자 기준 해가지고 배당을 각각 분기 배당 형태로 받아갔다면, 이번에는 분기 배당과 그리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제 12월 말자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아 배당에서 보듯이 배당 일자를 정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을 주는 거죠. 즉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주총에서 승인한 이후에 배당을 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원래 분기 배당을 줬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자 기준이 아니라 올해 예를 들어서 뭐 3월이다 뭐 이러면 3월 달에 갖고 있고 3월 말자 기준을 또 갖고 있으면 뭐 한두 달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 찬스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저 PBR 관련주까지. 은행은 평균적으로 PBR 0.3배, 0.4배 이러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 PBR에다가 더블 배당까지 은행과 보험,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이런 쪽입니다. 증권까지, 금융주들. 쉽사리 손이 안 나가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 사가지고 올해 그냥 3월 말까지 좀 가보자 하는 형태라면, 지금부터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2월, 3월 딱 2달이잖아요. 2달 동안에 배당 챙겨가면서 또 저 PBR 관련된 트렌드 뭐 이런 부분, 일부 지금은 테마일지 아예 트렌드로서 형성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도 따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금호석유 리포트가 나왔는데 실적은 안 좋지만 나도 저 PBR 관련주다 뭐 이런 보고서였죠. 저도 그 보고서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풍부한 주조하는
시황 부진 후 컨센서스 하회 4분기 실적 안 좋았다. 하지만 뭐 뻔하죠. 뭐 올해 실적은 좀 개선이 될 거고 기저로 인해서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 여력이 충분하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밸류에이션 콜 저 PBR 관련주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포트 효과 저 PBR 관련해서 좀 같이 보고 있고요. 도마석유 밑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죠. 소외주드로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의 흐름은 삼천리를 비롯해 서울가스라든지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도 저 PBR로 어제 가스공사라든지 이마트 이런 종목도 올라왔는데 롯데쇼핑 마찬가지죠. 오늘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확신은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이 2011년 12년처럼 가치주 중심으로 시장 트렌드를 형성을 하면서 가치주 찾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제 하루 정책적인 기대감과 함께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힘이 겨운 모습이고 차라리 주도 섹터 안에서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샘 올트만 방한 이후에 오늘 한컴, 폴라리스,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좀 차별화되는 가운데 한컴이라든지 이스트소프트, 크라우드웍스 뭐 일부 뭐 이렇게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도 포바이퍼라든지 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스트소프트는 쉬어가고 한컴을 중심으로 한 8% 정도 올라오는 모습 같이 포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추세 깨진 이후에 추세선 전후에서 치고 맞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오늘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안착이 되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한컴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끌고 올라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컴이 가장 빨라요. 한컴이 먼저 VI 먹으면서 3일 단위가 거래 뭐 이런 부분도 먼저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고 상거래일 단위가죠. 그리고 VI가 아니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먼저 지정이 됐었고 그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거래일 단위가 종목 들어갔었고 마지막으로 이스터소프트가 급등을 하면서 크라우드웍스나 플레이토 뭐 이런 종목들까지 다 같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 한컴이 먼저 선도주로서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PBR 좀 올라올 때 AI가 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쉬어갈 때는 무리할 필요 없겠죠. 지지받고 되돌리는 거 확인하면서 차분히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지켜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요. 지난주 수, 목, 금 그래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관련된 종목들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죠. HBM 국산화 이런 부분 그리고 나서 AI 소프트웨어도 같이 올라오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었다면 샘 올트만 방한 이후에 이번 주는 저 PBR주가 뜨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같이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빠질 때는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추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뭐 메커스라든지 고영,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갔었고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 가능한 종목 네페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체크했었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뭐 이런 AR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신규로 또 HBM 국산화 관련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고영이나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 쪽, 인텍플러스 뭐 이러한 종목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죠. YIK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해보고 나하고 내가 스터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나하고 결이 맞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한 두세 종목 혹은 세네 종목 이렇게 좀 뿌려서 사는 형태로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 뭐 한 주라든지 10주라든지 콜을 딱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20선 전후에서 지지받는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서 뭐 분봉산 기존의 고점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이면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지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차분히 접근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저 BBR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화음칸 소통을 오후 12시 30분에 하는 게 아니라 12시 때 그 IPIR 관련돼서 또 참여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대표이사 IR을 하는 거죠. 그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화음칸 소통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